이거 나의 굉장한 고독? 나의 코코아 한 잔 딱 하면서 진짜 아늑한 책 읽고 싶다, 그런 책 좀 추천해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안녕하세요. 책과 그리고 통번역사 일상을 이야기하는 북튜버 토리코나라고 합니다. 이제 너무 추워졌죠.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당연히 갖고 와야 될 책들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가지고 온 책들은 겨울 느낌인데 두 가지 느낌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겨울 하면 굉장히 추운 막 시려운 그 느낌도 겨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겨울만이 줄 수 있는 굉장히 회개적인 그런 느낌 있죠. 따뜻한 코코아 먹고 두터운 양말 신고 아늑하고 막 고구마 까먹고 귤 까먹는 그 느낌, 저는 이 둘 다가 겨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추운 느낌, 혹독한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짜잔!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입니다. 이 책에는 벅이라고 하는, 이 사진 보이죠? 벅이라고 하는 개 한 마리가 나옵니다. 강아지 한 마리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몸짓도 아니거든요, 이 서술에 따르면. 그런데 이 강아지가 남부에서 그 햇빛 받으면서 막 그렇게 자라다가 미국의 골드러시가 터져서 사람들이 막 이제 금광 캐로 막 뭐 보물 찾으러 알래스카로 가게 될 때 이 개도 뭐 우연찮게 이렇게 막 저렇게 해서 알래스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개가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 처음 이제 노출이 돼 보겠어요. 갑자기 살아생전 끌어본 적도 없는 그 썰매를 끌어야 되고, 그 와중에 굉장히 막 춥고 막 그런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는 과정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는데요. 이 책은 저는 그 독서 모임을 할 때 좀 읽은 지 오래됐어요. 독서 모임을 할 때 읽은 책이라서 사이사이 이렇게 좀 뭐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적혀 있다시피 이 책은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다 하기는 그렇고 아직 이렇게 밀린 책들이 여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거리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조금 더 이 책이 다른 책들보다 조금 특별했다. 사실 겨울 느낌을 주는 책들은 많죠. 추운 책들 그냥 다 겨울책으로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고르고 고른 엄선한 여기 지금 놓여 있는데, 이 책은 야성의 부름, 보면 영어로도 The Call of the Wild 적혀 있죠. 야성의 콜. 근데 콜이 정말 요런 콜일 수도 있지만, calling 하면 신이 인간에게 준 어떤 소명,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콜이 부름의 느낌도 되지만 그 어떤 소명, 사실 뭐 부름과 소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그 소명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추위와 힘든 노동 때문에 뭔가 지쳐가는데도 그 썰매를 끌고 와야 말겠다는 그런 어떤 집념과 그 썰매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썰매 끄는 행위 자체에 굉장한 소명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거는 뭐 자기계발서인데? 그러니까 이 벅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막 이런 자극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그리고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네, 저는 민음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나오진 않았는데요,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남한산성 겨울 하면 저는 남한산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손발이 동태돼서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봄이 좀 기다려져야 되잖아요, 겨울이라고 하면. 근데 봄이 그렇게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왜냐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적군이 쳐들어올 게 확실하니까. 너무 추운데 봄은 기다릴 수도 없고 막 사람들은 죽어가고 막 그런 느낌, 너무 혹독한 겨울. 저는 남한산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올까, 제대로 좀 소개를 할까 했는데 이렇게 실물책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혹독 오브 혹독. 짜잔! 이건 원서인데요. 이거 지금 예스24에서 쉽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 수 있겠죠? 저는 아마존에서 예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스치면서 북하울이었나? 뭐 그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이제 다루진 않았는데, 이 책은 진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겨울입니다. 뭐 이 책도 야생의 부름도 마찬가지인데, 이 책은 그냥 대놓고 그림부터가 겨울 눈판이죠. 이 책은요, 제목부터 보면 그린 글래스 하우스. 여기가 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인 하면 보통 뭐 모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인데 이 책의 주인공 밀로가 나옵니다. 밀로는 이제 이곳 와서 좀 쉬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보통 크리스마스 되고 눈 많이 오고 하면 손님이 안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려고 했는데 똑똑똑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똑똑똑 해서 손님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곳이 꽤 많은 손님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 중에 메디라고 하는 조금은 특별하고 초반에는 왜 이렇게 자꾸 게임을 이렇게 자꾸 하자고 하지? 하면서 좀 약간 저도 뭐지 얘는? 하는 그런 어떤 메디라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와 친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지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집에 이제 숨겨진 그런 어떤 미스테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내용인데요. 이 책 아마 한국어판으로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이기도 했고 아동 부문 에드거 앨런 포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던 굉장히 인정받은 훌륭한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겨울이라는 설명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완전히 겨울에 휩싸인 분위기고요. 그리고 내용도 너무 재밌다. 글자 보면 딱 아시겠지만 자간 뭐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쉽습니다. 네, 쉽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도 원서 한 개 더 나오긴 할 텐데요. 이거는 아동용 문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 클래스 102 수업 들었던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이거 보시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야성의 부름 옆에 연달아서 추천을 할까 했던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크리스틴 하나 작가의 책이고요. 이 책 번역돼 있습니다. 나의 위대한 고독. 원서 제목은 The Great Alone인데 이런 이미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서로 읽지 않았고 밀리로 읽었거든요. 밀리로 읽고 너무 좋아서 진짜 이거 너무 이제 실물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사려고 하다가 뭐 한글책은 읽었으니까 이제 저는 원서로 다시 샀는데요. 이 책도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책은 그냥 알래스카에 완전히 빠져서 버무려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전쟁을 갔던 아버지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다 많이 입고 돌아왔어요. 근데 전쟁의 트라우마라고는 책에서 말하지만 전쟁의 트라우마인지 본인의 어떤 기질인지 뭐 알 수 없는 아무튼 어떤 어려움으로 사회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딱히 뭐 방법도 없고 하니까 아빠가 하는 제안에 오케이를 하고 떠나는 곳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이 책에는 일단 레니가 나오는데요. 레니가 초반에 15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나이는 이제 바뀌는데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한 15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 시애틀에 살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어요. 아빠가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뭐 직장도 금방 잘리고 또는 자기가 금방 나오고 화가 나면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살지 못하고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남겨진 유서 또는 뭐 유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전우였던 보호라고 하는 사람이 아빠에게 어떤 이제 집을 남겨놓거든요. 근데 그 집이 알래스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 그래도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 알래스카로 가자라고 했고 엄마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이제 알래스카로 떠나는 거죠. 초반에는 진짜 알래스카의 풍경이 너무 멋지게 펼쳐져요. 아름답게 설명했다고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제가 딱 찾는 이거 너무 겨울 이미지다. 뭔가 고요하고 차갑고 여기서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알래스카 이곳은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끝없는 햇살이 레니의 내부 시계를 되감아 놓아 기묘하게도 우주와 어긋난 기분이 들었다. 알래스카에서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조차 다른 것 같았다. 잠자리에 들 때도 한낮이고 잠에서 깰 때도 한낮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래스카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 이미지 있죠. 뭔가 하얗고 눈이 있고 그리고 계속 밝고 어두울 땐 미친 듯이 어두워서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느낌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진짜 초겨울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로 가족이 가는데 가서 힘들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기도 없지 뭐도 없지 그리고 얼마나 작은 동네겠어요. 서로 다 아는. 처음에 이제 이 가족들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주고 뭐 여기는 곰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총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는 뭐 울타리도 쳐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들이 너무 훅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빠는 또 어떤 그런 뭐 알겠죠? 그럼 어떤 건지 뭐 폭력적이고 그런 게 다시 다 돌아오죠. 아빠는 그 전쟁의 어떤 후유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또는 본인의 기질을 고치지 못하고 그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레니랑 엄마는 너무 고통스럽죠, 삶이. 레니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는 또 엄마 나름의 어떤 막 고통,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진짜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진짜 좀 화도 나고. 그 에듀케이티드였나? 타라 웨스트 오버의 에듀케이티드에 나왔던 그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요. 너무 짜증나요, 그냥.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근데 알래스카는 너무 예뻐. 너무 장엄한 거죠. 장엄하고 막 거대하고 그 느낌. 개인적으로 장엄하고 거대해서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 작아졌을 때 받는 그 느낌 있죠. 우와, 이렇게 봐야 되는 그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뭔가 경이로운.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나 싶은, 정말 진짜 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겨울책 추천 영상 찍어야지 결정하기 전에 그냥 이제 12월도 다 돼 가니까 올해의 책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물론 이게 올해의 책이기도 한데 이건 너무나 겨울책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기준으로 사실 영상 기획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책이고요. 제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겨울이 그냥 확 느껴지는 책이었고, 이제 소개해드릴 두 권의 책은 겨울이긴 한데 또 겨울만이 줄 수 있는 그 따뜻함이 있죠. 그래서 그 따뜻한 책 두 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도 고민 많이 했어요. 너무 요철이 없는 책이라서. 이 책인데요. 그 후로 수프만 생각했다. 이 책 읽으면 수프 너무 만들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 그거 샀잖아요. 수프 요리책 샀어요. 여기서 단호박 수프 나오고 미네스트로네 나오고 그 다음에 크렘차우더 나오고 막 하는데 스프 냄새가 막 그냥 읽으면 이렇게 나는 느낌? 일단 카모메 식당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빵과 스프와 고양이의 날, 그 책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요철이 없는 책입니다. 별일 없고요. 책을 읽는 내내 별일 없고 그냥 분위기로 읽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취인데요. 저는 한 아파트 내에 혹은 뭐 어떤 작은 건물, 뭐 수녀원이 됐건 뭐 요양원이 됐건 어떤 건물 내에 폭닥폭닥 하면서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저의 개인 취향을 제대로 이제 맞춘 책이라서 굉장히 애정하는 책입니다. 일본 책이고요. 요시다 아스히로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림 잠깐 보여주면 딱 이 그림 그대로의 마을입니다. 전차가 지나다니는 그 작은 동네인데요. 동네에 오리씨가 삽니다. 직업은 없고요. 뭐 노상하는 일이라고 해봤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무명 배우, 영화 한 편에서 한 3초 나올까 말까는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개봉하는 극장에 찾아가서 그 영화를 계속 보는 거, 그게 다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트로아라고 하는 어떤 샌드위치 가게에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스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제 스프를 만들고 거기 이제 얽힌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뭐 약간의 서스펜스라고 하면 서스펜스인 중간 이런 게 몇 개가 나옵니다. 너무 그냥 따뜻한 책, 아주 요철없고 부드러운 그런 책이에요. 분량도 되게 얼마 안 되니까 추천합니다. 마지막 책은 사실 짜잔, 이 그림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뭐 여러분 서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앞에서 한두 번 봤을 것 같은 바로 요거,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할머니, 모지스 할머니가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은 모지스 할머니 뭐 당연히 돌아가셨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그렸던 그림들, 약 30년에서 60년 정도 사이의 그림들이 이제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억들, 예를 들어 뭐 2월 되고 나서 뭐 단풍 수액을 받아서 뭘 이렇게 해먹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쓰셨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눈이 올 만큼 오고 난 뒤 2월이 되면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받아 시럽과 설탕을 넉넉히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 단풍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간밤에 쌓인 수액을 한데 모았고, 오후에 한 번, 해질녘에 한 번을 더 모았죠. 수액이 녹으면 훨씬 더 빨리 모아졌습니다.
반면 수액이 얼면 녹을 때까지 하루나 이틀을 기다려야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끝물로 나오는 수액이 시큼하다 싶으면 하는 수 없이 버려야 했어요. 와 같이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풀면서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씻는데요. 사실 뭐 이런 그림을 안 그렸다고 해도 할머니 이야기하면 여름밤 아니면 겨울밤 아니겠어요? 뭐 둘 중에 하나죠 무조건. 이 책은 전반적으로는 그 겨울의 그 느낌, 겨울의 느낌이 확 나는데 중간중간 뭐 농사를 하는 아주 푸르른 그런 그림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겨울 느낌이 나는 그림들이 훨씬 많죠. 아 너무 좋아요. 이 책 읽으면 진짜 코지, 그 아늑함, 이걸 어떤 책으로 어떤 물체로 형상화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너무 추운 겨울에 진짜 코코아 한 잔 딱 하면서 진짜 아늑한 책 읽고 싶다. 그런 책 좀 추천해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슬그머니 내밀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정말 휴게, 코지의 정석이 아닐까 싶은 책이 저한테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모지스 할머니 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겨울에 읽으면 좋은 진짜 너무 춥고 추우면서 재밌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들과 그리고 겨울을 배경으로는 하나 추운 느낌보다는 너무 아늑한 느낌,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책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 그 다음에 더블린 사람들인데요. 이 책 읽었던 분들은 저게 왜 겨울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여름방학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 책 전반적으로 어떤 추운 느낌이 확 나요. 그리고 더블린 뭐 안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을씨년스럽고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 사실 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15편으로 구성된 단편입니다. 단편이긴 한데 이 책이 뭐 딱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주인공의 나이대부터 시간 순서대로 쭉 가 있는 책입니다. 더블린 사람들 저자 말 안 했네요. 제임스 조이스입니다. 율리시스를 썼던 제임스 조이스가 율리시스를 쓰기 전에 썼던 책이 바로 더블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편인데요. 일단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주인공이 뭐 어릴 때 뭐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맨 처음에. 그런데 제 생각에 어릴 때는 한 초등학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뭐 신부가 죽는 이야기부터 해서 뭐 어떤 뭐 누나를 쫓아가고 누나를 좋아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뭐 16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년, 뭐 장년 이런 식으로 쫙 연결이 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저자가 말을 할 때도 아일랜드 사람들이 어떤 이 책에 기반을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일랜드의 어떤 상황, 아일랜드가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임스 조이스의 시기가 사실 셜록 홈즈, 코난 도일의 시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난 도일은 지배를 하는 나라의 어떤 국민이었고 제임스 조이스는 지배를 당하는 나라의 국민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셜록 홈즈에서 그 멋들어지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막 멋진 그 영국 신사과는 정반대, 상반되는 어떤 그 아일랜드 하층민들의 삶, 아일랜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힘들겠지만 좀 변색돼서 살아가고 약간 타락했던 모습들, 좀 어려웠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15편의 단편에 잘 그려져 있었고요. 이건 사실 겨울이야 뭐 이 겨울은 아니에요. 근데 겨울이 전반적으로 싹 깔렸는데 그 전반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어려웠던 시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사실 이 책 갖고 올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트콤 추천을 하고 시트콤 추천하고 나서 진짜 너무 좋은 책이다 라는 댓글도 많았지만 약간 아니 이 책이 뭐가 재밌다고 추천한 거예요? 막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이 책을 겨울 책으로 갖고 나오기엔 조금 뭐 그랬지만 아무튼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15편 단편 전체에 겨울 느낌이 난다는 건 뭐 사실이니까 네 갖고 나왔습니다.